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반갑습니다. 첫 네. 방송이죠? 그렇죠. 네네.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새해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들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예, 그래갖고 좀 올해는 우리도 실버 슈퍼핀이요? 그 언박싱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아직 근데 인원수 정말 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저희들 이슈 저희들 아이언머니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컨텐츠 중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슈는 뉴스의 단순한 뉴스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에서 좀 더 내려가서 이 뉴스에 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전의 뉴스들을 또 종합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시간들이니까 일반적인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내용이 다양하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저희가 꼭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똑같은 뉴스라도 이런 정도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코인시에서 발표한 최근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론에 대해서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지겹게 들었던 뭐 ETF 승인 여부랑 상관없이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코인 채굴업자들에게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지금 그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 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원래 이전의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만 채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AI 같은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강세가 되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해짐에 의해서 많은 자금 들어왔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자본의 가용성이 증가한 측면에서 어쨌든 채굴업자들에게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소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생각지도 못한 저도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AI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그래픽 칩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러려고 하면 대규모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들이 자체 시스템을 갖춰놓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GPU를 이용한. 네네.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뭘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저도 좀 괜찮은 가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이제 기업용의 그 GP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비용이 비싼 만큼 그만큼 퍼포먼스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대여하는 이 정도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AI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채굴업자 측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컴퓨팅 파워를 네, 일단 쉐어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거는 기존에 암호화폐에 보면은 뭐 골렘도 그렇고 여러 컴퓨팅 파워를 쉐어링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딱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유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접근 같아요. 괜찮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저희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오디너스의 등장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오디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 이제 채굴업자들은 이제 저희가 몇 번 강조했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오디너스가 이제 성행함에 따라서
수수료라는 이제 떡고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이렇게 계속 이게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뭐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네, 뭐 여러 가베지성 데이터들이 같이 쌓이는 게 있으니까 네, 불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이 인프라를 유지하고 구성해 나가는 아까 채굴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AI 관련되어 네, 있는 네.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 제공이나 네, 뭐 지금 같은 오디너스로의 전송상에서 수수료의 네, 네. 수익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비지성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네네. 관점이지만 이걸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의 확장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다. 네. 뭐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내에서는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포션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 자체 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도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12월 달에 나온 기사 중에 저희들이 올리진 않았지만 네. 기사 중에 보면은 사실 채굴 네.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100몇십 %씩 막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분석가들이 비트코인보다 채굴 기관들의 상승률이 더 크다, 주가 상승이 더 크다. 네. 막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이런 부분과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런 있네요. 부분들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소식인데요.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서 10억 개가 이제 풀려서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 섞인 그런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탈중앙화가 아니죠. 그렇죠. 네, 1000억 개 중에서 초기에는 이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서 550억 개를 리플사 측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50억 개 중에서 10억 개 단위로 이제 그 에스크로 계좌를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1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마다 이제 10억 개의 리플을 이렇게 푸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푼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거기서 뭐 시장에 팔던지 쓰던지 아니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들은 다시 그 에스크로 계좌에 잠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워딩 자체는 10억 개가 시장에 한꺼번에 풀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매도 물량들, 에스크로의 매도 물량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 스텔라 루멘의 창업자, 리플의 개발자였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플의 물량들이 역시 또 에스크로에서 계속 네. 나왔었거든요. 그 에스크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가 뭐, 카드나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3자가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피아트라고 해야 되나? 현금이든 어쨌든 그런 수단을, 물건을 잘 받았다, 이런 게 이제 확인됐으면은 지급해주는 그런 그렇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물량이라고 네네, 제3자가. 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사실은 리플의 매도세가 지속됐던 측면들이 있었고, 네. 그 사람의 물량들이 다 이미 소진이 됐고, 네. 지금은 이제 리플 자체에서 나오는 에스크로 물량들은 또 예전에는 블록 단위로 매매가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10억 개 단위씩, 몇억 개 단위씩 네네네. 이렇게 통째로 이동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어디 특정 지갑으로, 익명의 지갑으로 그렇죠. 이동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또, 루머를 양상하는 여러 얘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누가 사고 있느냐. 일단 몇십억 개, 몇억 개가 이체된다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자극적인 워딩으로 뭐 시장에 풀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료들은 이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분들이 되었다고 해야 표현하는 게 맞는 건 아니면은 성숙해졌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예전만큼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미 기사가 나온다고 했을 큰 때. 돈, 좀 큰 돈 나갈 게 좀 더 남긴 했어요. 네. 큰 돈 나갈 게 사실은 지금 SEC 측과의 네. 벌금 벌금 문제, 뭐 합의금이든 그런 뭐든. 부분. 네. 사실 에스크로 나오면은 리플랩스 쪽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유보금으로 놔두고 사실 또 법정 싸움 때문에 또 비용들 나간 부분들도 당연히 리플로 팔았어도 보충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리플에 대해서 물량이 풀리면은 불안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일단 불확실성은 거진다 그쵸? 확신이 네네. 이제 다 날라갔고 네.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이후에 이제 정리할 거 있는 거. 예, 뭐 SEC 측과의 벌금 관련돼 있는 내용만 남아있지 그 외에는 사실 또 5월 달에 대략 5월 달 정도에 IPO가 예상되고 있는 상장,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 전에부터 움직임이 좀 본격화될 개연성은 열어두고는 보고 있어요. 네. 조정이 나오면 다 뭔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조정을 왜 그러는지 좀 그렇죠. 맞춰보는 이유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살피려고 네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억지로 좀 끌어온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래도 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그 남은 이 리플 쪽에서 뭐 호재든 악재든 간에 뭐 그 크게 뭐 SEC와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IPO 그러니까는 상장 쪽에 그 기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해킹건으로 조금 좀 시끄러워요. 이제 국산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오르비 체인이 이제 8,16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해킹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취약점을 공격당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정확한 해킹 그 해킹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해킹건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킹된 게 뭐 테더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포함해서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해킹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블록체인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상태인 거죠. 블록체인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브릿지라고 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브릿지, 그러니까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와 주로 이제 클레이튼 쪽에 이제 자산을 전송시켜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기능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도 좀 자세히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나 네. 예, 삼성페이, 페이류를 일반적으로 결제 툴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돈은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돈은 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게 페이의 네네. 핵심이고 네네네. 데이터 일반적인 이 부분을 풀어준 게 핀테크인데 그러면 여기서 페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계좌 송금을 지시해주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럼 실제 돈을 여기서 확보하느냐 하면은 예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치를 시켜서 그걸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분명히 버그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정해진 신호가 오면 블록체인은 거기에 맞춰서 출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브릿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네, 게 네.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스 코드의 일부가 일정 부분 어디서
에러가 난 소스 코드를 활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흥미로운 게 블록체인이 주로 뭐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다 새로 개발하지 않는다. 음, 이거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일부러 수정을 해서 자기 서비스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포크를 한다고 하죠. 네네.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이 가져오는 이 원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 여기서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면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 걸 다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구멍을 못 찾아도 여기서 구멍이 나 있는 게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소스가 확인이 되잖아요. 똑같이. 네. 그러면 그 코드를 여기다 공략하면 당연히 여기 구멍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접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100% 자기가 개발을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카피를 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류들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들고 온 게 오르베 체인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제 이론상은 지금 문제가 없지만은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결함 같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 때문에 이제 많이 해킹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스마트 컨트랙의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지금 그게 이슈는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인한 탈취, 하이제킹이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해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꾸준히 일어날 그런 이슈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꼭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그런 해킹 사례들도 있지만은 그 커뮤니티 디스코드가 계정이 탈취돼서 그렇게 해킹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킹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 자체는 이제 이론상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은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킹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들고 또 왔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가게 되면 문제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네네. 국내 은행에서의 송금 중단이나 뭐 조치를 피할 수 있었죠. 네네. 이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음, 예, 그런 부분들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게 또 글로벌이잖아요. 네네. 나는 이거를 국내에서 쓰는데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재단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도움받을 길이 진짜 막막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예, 그러니까 뭐 특히나 또 그걸 그게 위한 또 그쪽에서 뭐 느끼기에는 소액이라 그러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재단이 해킹 나거나 뭐 그랬으면은 뭐 이슈가 되겠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전보다 보이스 피싱이든 그런 류의 피싱 관련돼 있는 부분들, 스마트 컨트랙이 내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검증돼 있는 부분들이나 큰 부분들 회사들에서 보증하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진행하는 스마트 컨트랙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정말 조심하시라. 지금은 정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단계에 있거든. 아직 그 부분은 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 흡사 이전에 ICO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프로젝트를 체크할 때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러면은 에코에서 뭐 생태계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단계에서의 서비스는 최대한 조심,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OKX에서 익명성 코인 이제 상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모네로, 지캐시, 대시 이렇게 있는데요. 익명성 코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전에 오늘의 할 때 찍으셨잖아요. 네. 호라이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익명성 코인의 이런 상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뭐 네. 참고로 제가 2000
17년대 저희 지인과 더불어서 그 익명성 코인 중에 하나인 피백스에 피백스. 네. 대해서 진짜 깊숙이 네네. 예, 개입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관여를 했었는데, 자, 그런 경험치를 놓고 보면 익명성 코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화폐라고 하잖아요. 화폐의 기본 속성은 익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잠깐 얘기를 네. 꺼드리자면 이게 근데 익명성이란 이 단어 자체 때문에 규제, 특히 정부기관에서 이거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단어랑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검은 돈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런 뭐 명분 같은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퇴출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익명성이란 그 단어 때문에. 네, 근데 우리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탈중화와 그 익명성은 지금 원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본주의의 속성은 모두 다 익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특히나 근데 익명성이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블록체인도 비트코인도 네.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화폐로 사용해본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익명성 코인은 진짜 익명, 완전히 익명을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네. 비트코인과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성은 유사 익명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사 익명성이라 표현하는데 뭔가 하면은 누가 이 주소를 가진 존재가 뭘 했는지는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네. 블록체인을 보면은 이 주소에서는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됐는지가 추적이 가능하죠. 100% 추적이 돼요. 근데 이 애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 주소만 주소만 알 알고 뿐이지 네. 이 애가 누군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사익명성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라이트닝에 옮기는 순간 이미 익명의 라인에 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를 하면 여러분이 뭘 썼는지는 절대 추적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그러니까 화폐의 속성 자체가 원래 인류와 함께한 화폐의 속성 자체가 익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디지털이라는 이제 속성과 함께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익명 누가 얼마를 뭘 했는지를 추적이 되고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활용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로 또 가고 있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네. 이렇게 활용되는 측면들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익명 코인을 범죄로 쓰냐? 범죄로 쓰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도박 자금이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용도로만 쓰는 거라면 그 용도의 총액은 비중과 총액은 달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달러를 그렇게 추적 못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얘들은 이제 유동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그래서 익명 코인을 쓸 수 있는 용도는 그 내부적인 전송, 확인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쓸 개연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익명으로 관련되어 있는 메시징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과 익명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상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근데 저희는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각국이나 아니면 거래소 방침을 포함한 각국의 규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례로 작년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의 그 블록체인 준수법이죠. 미카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열 몇 종류의 이제 디크레드, 대시, 지캐시, 호라이즌, 피백스, 좀 전에 말씀하신 버지, 모네로 이런 익명성 코인들에서 상패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이건 또
지금도 그렇지만 반발이 굉장히 부딪혔어요. 거기서 이제 일부는 상패를 좀 기준을 좀 다르게 변화시켜서 상패를 좀 유보하겠다 이런 결정까지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바이낸스도 근데 결국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상패를 시킬 이유는 사실 없는데 이것도 바이낸스가 그 당시 얘기를 했듯이 유럽의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미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익명성은 아직도 좀 미운털이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투자라는 관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런 이제 속성, 네. 철학적 속성이나 뭐 이런 관점들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본다면은 사실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굳이 안고 갈 이유는 그렇죠. 별로 없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호라이즌 하면서도 사실 차트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지난주에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얘가 추세상 전환을 하는 과정들인데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럼 OKX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전 차트 체크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네네. 이게 왜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구간들에서 매도 네네. 물량이 나와서, 근데 오늘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과정들에서 네. 모네로가 OKX에서 상패가 됐구나. 네네. 이 부분들의 흐름들이 이게 익명 코인들에 대한 여전히 이제 글로벌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아직까지는. 거래소에서는 상패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로 전개되려고 하는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네라는 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인들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명확히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갖고 포트폴리오의 전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변환하는 부분들도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네, 뭐 다시 뭐 강조를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불법이나 그런 건 절대 불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절대 불법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네, 이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또 빚을 많이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다룬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고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모질한데. 그리고 또 뭐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네, 우리가 있는 내용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은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핫하고 즐겁고 신나고 제일 좋은 내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저희들 이슈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단순한 기사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사 안에 들어있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려서 이 흐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더 다양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일반 뉴스 보는 것보다는 훨씬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도 저희들 준비한 내용들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로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당연할 거고 좋아요, 댓글도 쓰셔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달라는 의견들을 적어주시면 저희 또 이슈맨이 또 그런 거 캐치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니면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나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다음번 영상 만들 때 네. 막 고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안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